미국에서는 현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엄청난 기술을 왜 미국은 만들지 못하냐면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이걸 빨리 미국에 도입해야 한다면서 요즘은 이 시스템이 없는 집은 팔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을 사로잡은 이 시스템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그린이에요. 예일대 건축학과 3학년생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모든 게 정말 우연히 시작됐거든요.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아빠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시고 엄마는 환경공학자세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빠에게서는 인문학적 시각을, 엄마에게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항상 왜?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던 아이였죠. 예일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가을이면 단풍으로 물든 캠퍼스가 마치 동화 속 성 같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건축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리포트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시아계 학생이 재채기를 크게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요? 제가 휴지를 건네며 물었죠. 그렇게 처음 만난 친구가 지수예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죠. 지수는 감기에 걸렸다며 미안해했는데 도서관이 추워서 더 힘들다고 했어요. 저도 공감했죠. 우리 도서관은 겨울만 되면 난방이 제대로 안 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때 지수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런 걱정 없었을 텐데.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문득 건축학도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묻자 지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수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제가 알던 난방 시스템은 전부 공기를 덮이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보여준 영상들을 보면서 점점 흥미가 생겼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시스템의 역사예요. 기원전부터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의 현대식 난방 시스템보다 훨씬 오래됐는데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니. 건축학도로서 정말 충격적이었죠. 지수는 자기 기숙사 방의 사진도 보여줬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전기장판을 깔고 공부한다더라고요. 이건 그냥 간이 온돌이에요. 진짜 온돌은 집 전체가 이렇게 따뜻하죠. 지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증이 커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도 안 오더라고요. 노트북을 켜고 온돌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유튜브에서 한국 주거 문화 영상을 하나둘씩 보다가 결국 밤을 새고 말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바닥 난방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생활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곧장 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로버트 교수님은 제가 1학년 때부터 믿고 따르던 멘토세요. 교수님, 제가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제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시더니 교수님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에밀리, 내가 말한 온돌 시스템이 우리가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이 될 수도 있겠는데.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당시 우리 학과에서는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도 무척 흥미로워 하셨어요. 환경공학자로서 엄마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에 항상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이건 정말 연구해볼 가치가 있겠는데. 엄마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용기가 됐어요. 아빠는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의대에 가길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건축학과에 진학하고 나서도 항상 응원해 주셨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단,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아빠의 지론이에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우리 학교 근처의 실버타운에서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노인분들은 관절염 때문에 따뜻한 환경이 필요한데 기존 난방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도 커졌어요. 기존의 공기 난방은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지수 말로는 온돌은 공기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그런 걱정이 덜하다고 해요. SNS에서도 온돌에 대한 제 관심사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제 공부 기록용으로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은 Z세대 친구들이 열렬한 반응을 보여줬죠. 어느 날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로마의 온돌 비슷한 난방 시스템인 히포코스트가 사실은 동양에서 전해진 거였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미 동서양의 기술 교류가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지수는 제가 온돌에 관심을 가지자 정말 좋아했어요. 한국의 친구들과 화상통화로 연결해주기도 하고 한국어로 된 자료들을 번역해주기도 했죠. 덕분에 저는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늘 서양의 현대 기술만 배우려고 했는데 어쩌면 동양의 전통 기술 속에 미래의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심각한 시대에는요. 제 룸메이트 사라도 처음엔 반신반의하더니 지수가 사용하는 전기장판을 한번 써보고는 완전히 팬이 됐어요. 에밀리, 내가 이걸 빨리 연구해서 우리 기숙사에도 도입해줘. 이제는 장난스럽게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요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어쩌면 제가 정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건 아닐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학부 논문 주제를 넘어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책상 위에는 온돌 관련 자료들이 가득하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피곤해질 때면 지수가 준 작은 전기장판에 발을 올리고 따뜻함을 느끼며 생각해요. 이런 게 바로 미래의 표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온돌에 대한 제 관심은 곧 진지한 연구로 발전했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시작된 대화가 이렇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죠. 로버트 교수님께서는 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에밀리, 내가 연구하고 싶다는 이 주제가 정말 시의적절해.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와 환경 문제로 고민하고 있잖아. 교수님의 지지 덕분에 저는 곧 학부 연구 프로젝트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쉽진 않았죠.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할 때는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왜 하필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가요? 라는 날카로운 질문도 받았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현대 기술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오래된 지혜 속에 미래의 해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파헤치는 거였어요. 지수가 소개해준 한국 교수님들의 논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죠. 온돌이 단순히 바닥만 데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을 만들어내는 과학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엄마는 제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환경공학자로서 엄마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연구하시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일 수 있어, 에밀리.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데울 수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도 맞는 말이야. 엄마의 전문적인 조언 덕분에 저는 연구의 방향을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실험도 많이 했어요. 작은 스케일의 모형을 만들어서 온도, 분포를 측정했죠. 기존 난방 시스템과 비교 실험을 할 때마다 온돌의 장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특히 열 분포가 훨씬 균일하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제 연구 내용을 SNS에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뜻밖의 관심도 받게 됐어요.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Z세대 친구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이거 정말 미래의 표준이 될 수 있겠다. 왜 이제야 이런 걸 연구하는 거야? 이런 반응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연구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주거 문화, 생활 방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지수는 이걸 바닥 문화라고 설명해줬어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닥 난방도 발전했다는 거죠. 우리 학과 동기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친환경 건축 동아리 친구들이 제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 했죠. 덕분에 작은 연구팀도 꾸릴 수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험 결과를 분석했죠. 아빠는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내가 의대 대신 선택한 건축인데 이렇게 특이한 주제로 연구해도 될까? 하지만 제가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이제는 제일 든든한 응원자가 되셨어요. 심지어 주말마다 집에 가면 온돌 관련 뉴스나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죠. 연구를 하면서 재미있는 시도도 했어요. 우리 기숙사 라운지의 한 구석을 온돌 체험존으로 만들었거든요. 지수가 한국에서 가져온 전기장판 몇 개를 깔아두고 친구들이 자유롭게 체험해 볼 수 있게 했죠.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는데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 공간이 됐어요. 실버타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근처 실버타운의 난방 시스템을 분석하고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의 장단점을 연구하는 거예요.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죠.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온돌 난방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제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도 확장됐어요. 기존 공기 난방은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이 있었는데 온돌은 그런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이 실내 공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연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전통 기술을 현대 건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미국의 건축 문화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스마트홈 기술과는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한국의 건축학과 교수님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소개해준 서울대 김 교수님은 제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죠. 미국 학생이 우리의 전통 기술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정말 반갑네요. 교수님의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됐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로 한 거죠. 온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끝까지 도전해봐. 이제 제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도 하나 놓여 있어요. 기본적인 건축 용어부터 배우고 있죠. 구들, 아궁이, 고래. 이런 단어들을 처음 배웠을 때는 너무 낯설었는데 이제는 이 단어들 속에 담긴 과학적 지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매일 밤 연구 노트를 정리하면서 생각해요. 어쩌면 제가 지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한 건 아닐까?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제가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교환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보내게 될 한 학기. 이 시간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걸 그때는 몰랐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전통 한옥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건축학도로서 이런 조화로움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어요.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기숙사에 짐을 풀고 수업 시간표를 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죠. 하지만 제일 먼저 느낀 건 바로 온돌의 따뜻함이었어요.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추웠는데 기숙사 방은 너무 따뜻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김 교수님은 제가 온돌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의 가치를 잘 모르는데 오히려 외국 학생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고맙네요. 교수님 덕분에 한옥연구소와 연결되어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특히 북촌 한옥마을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어요. 실제 한옥에서 하룻밤을 묵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전통 온돌방에서 자는데 마치 땅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저를 감싸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이해하게 됐죠. 연구실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도 너무 친절했어요.
특히 민지는 제 연구에 든든한 파트너가 됐죠. 한국어를 잘 못하는 저를 위해 통역도 해주고 전통 건축의 전문 용어들도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덕분에 온돌의 구조와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현대 아파트 건설 현장도 여러 군데 방문했어요.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현대화되었는지 직접 볼 수 있었죠. 특히 스마트홈 기술과 결합된 온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스마트폰으로 각 방의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SNS에 제 한국 생활과 연구 과정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제가 올린 온돌 체험 영상이 꽤 화제가 됐죠. 와,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고. 너무 신기해. 그 같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틱톡에서는 제 콘텐츠가 수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죠. 한국의 목수 장인님을 만난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박 장인님은 수십 년간 전통 온돌을 만들어 오신 분이었죠. 온돌은 과학이야. 열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거지. 장인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큰 깨달음이었어요. 주말에는 민지네 할머니 댁에도 초대받았어요. 시골의 전통 가옥이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죠. 할머니께서 직접 아궁이에 불을 지피시는 걸 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의식 같았어요. 우리 땐 이게 일상이었지. 장작 놓는 것도 다 과학이야.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연구 과정에서 재미있는 발견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온돌방에서는 습도 조절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여름은 습도가 높은데 온돌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준다는 게 흥미로웠죠. 또 공기순환도 자연스럽게 이뤄져서 실내 공기질도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울대 도서관에서는 온돌에 관한 오래된 문헌들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 문헌에는 이미 온돌의 과학적 원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현대 건축의 관점에서 봐도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죠. 한 달에 한 번씩 화상으로 로버트 교수님께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교수님도 제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에밀리, 내가 발견한 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지속 가능한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어. 엄마 아빠와도 자주 화상 통화를 했어요. 특히 엄마는 제가 보내는 기술적인 데이터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에밀리, 이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는 정말 놀랍구나. 이걸 우리 지역 기후에 맞게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생활 습관이었어요. 이제는 저도 모르게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편해졌거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는 게 제 삶의 목표가 된 거죠. 단순히 학술적인 연구를 넘어서 실제로 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상용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기숙사 방 바닥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이번 학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다. 나는 온돌에서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미래의 희망을 발견했다. 그날 밤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죠.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이 전통의 지혜를 현대 기술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미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게 제 다음 목표가 됐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는 단순한 학부생의 연구가 아닌 실제로 이 기술을 상용화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거든요. 로버트 교수님께서도 저의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셨어요. 에밀리, 내가 배운 걸 현실로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교수님의 조언대로 저는 예일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죠. 공학도들과 경영학도들 사이에서 건축학도인 제가 무슨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의아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의 반응은 정말 달랐어요. 특히 심사위원 중 한 분이셨던 실리콘밸리의 VC 대표님은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전통 기술과 현대 기술의 융합, 게다가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니. 당신의 비전에 투자하고 싶네요. 그 순간
저는 제가 꿈꾸던 게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반응도 달라지셨어요. 특히 아빠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대에 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인 것 같구나. 너는 지금 의사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초기 투자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의 건설사들과 접촉하는 거였어요. 지수와 민지가 많이 도와줬죠. 특히 한국의 대형 건설사 중 하나와 기술 협력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성과였어요. 그들의 현대식 온돌 기술과 저희의 현지화 전략이 만나니 시너지가 굉장했죠. 우리 팀도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였지만 지금은 환경공학 전공한 세라,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이크,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 제시카까지 합류했어요. 다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인 친구들이에요. 특히 세라는 엄마의 제자였던 친구인데 우리의 비전을 듣고 바로 합류하겠다고 했죠. 첫 번째 도전은 시범주택을 만드는 거였어요. 보스턴 근교의 작은 단독주택을 개조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바닥난방을 받아들일까? 시공비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을 미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스마트홈 기능도 대폭 강화했죠. 특히 AI를 활용한 온도 제어 시스템은 우리만의 자랑이에요.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난방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시범 주택이 완성되고 첫 오픈하우스를 열었을 때의 그 떨림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행히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쾌적한 실내 환경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죠. 지역 신문에도 우리 프로젝트가 소개됐어요. 전통의 지혜로 미래의 주거 환경을 바꾸다라는 제목이었죠.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대형 IT 기업은 자사의 신사옥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우리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처음에는 너무 큰 프로젝트라 걱정됐지만 한국 파트너사의 도움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죠. 우리의 도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제는 지속 가능한 주거 문화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온돌의 원리를 응용한 냉방 시스템도 개발 중이에요. 여름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최근에는 빌 게이츠 재단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에도 선정됐어요. 우리의 기술이 단순한 난방을 넘어서 기후위기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인정받은 거죠. 특히 개발도상국의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우리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에요. 가끔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호기심 많은 건축학도였는데 이제는 스타트업 CEO가 되어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첫 마음이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 말이에요. 우리 팀원들과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때로는 열띤 토론도 하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했어요. 신입 엔지니어 토마스를 뽑았는데 면접에서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단순히 취직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곧바로 답을 찾게 되죠. 우리의 첫 시범주택에 사는 가족들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면서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매일매일 확신하게 돼요.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우리의 첫 번째 시범주택단지 공사가 시작됐어요. 실리콘밸리에서 가까운 이곳에 우리는 10채의 주택을 짓기로 했죠. 각각의 집이 모두 스마트 온돌 시스템을 갖추게 될 거예요. 땅을 파는 첫 삽을 뜨던 날, 저는 문득 1년 전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배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주택 건설을 넘어섰어요. 이건 하나의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죠.
그린플로어 이니셔티브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젝트는 친환경 건축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가장 큰 변화는 테크 기업들의 사무실 리모델링 프로젝트예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직원들의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와 우리의 기술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바닥에 앉아서 일하는 게 더 편해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피드백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연구 개발도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AI와의 결합이 흥미로워요.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 온돌 시스템은 이제 날씨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실내 환경을 만들어줘요. 여기에 사용자의 생활 패턴까지 학습하니까 정말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졌죠. 한국의 파트너들과도 더 깊은 협력을 이어가고 있어요. 매달 화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죠. 특히 재미있는 건 우리가 개발한 AI 시스템을 보고 한국 파트너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됐어요. 환경 영향 평가 결과도 놀라웠어요. 우리 시스템을 도입한 건물들의 에너지 소비량이 기존 대비 크게 줄었거든요. 이 데이터는 더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의 관심을 끌었고 지금은 여러 도시의 공공건물 프로젝트도 검토 중이에요. 우리 팀도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5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죠. 특히 자랑스러운 건 우리 직원들의 다양성이에요. 한국계, 중국계, 히스패닉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포브스의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됐어요.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어요. 전통 기술을 현대화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과거의 지혜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제로 에너지 커뮤니티 프로젝트예요. 온돌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서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주거단지를 만드는 거죠. 벌써 여러 도시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엄마는 요즘 제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환경공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죠.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환경적 영향을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아빠도 이제는 제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셨어요. 얼마 전에는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에서 제가 강연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날 강연에서 만난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술 발전도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온돌의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냉방 시스템을 개발 중이에요. 바닥을 통해 자연스러운 냉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 테스트 결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우리의 다음 목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에요. 유럽과 중동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우리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추운 겨울을 보내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스템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죠. 가끔은 너무 빠르게 달려왔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를 볼 때마다 확신이 들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요. 전통의 지혜와 현대 기술의 만남,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더 나은 미래. 얼마 전 한국의 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우리의 전통을 세계로 전파하는 다리가 되어주어서 고맙다.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문화와 지혜를 나누고 있는 거라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꿈을 꾸며 일어나요. 우리의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지구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이미 그 변화의 시작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첫 시범 주택 단지에서는 새로운 입주민들이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들의 행복한 미소를 볼 때마다 제가 시작했던 이 여정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돼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